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정말 왜 이럴까요? 미국 빅테크 큰형님들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고요. 미국, 중국, 유럽 테슬라 상황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하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하루 전에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액도 16%나 급증을 했고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 역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70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좋게 시작하는 장 초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역시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한 은행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VB 은행과 함께 미국 금융권 위기 은행 위기설에 도화선되었던 이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이날만 30% 가까이 폭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50% 하락 이후에요. 2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좋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중소형 은행의 위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금융권, 은행권 전반적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소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안정화된 흐름이고요. 유가 역시 74불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S&P 500은 그래도 4천선을 지켜내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12,000선을 아직 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나스닥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들은 다소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떠받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다우지수에 포함된 전통적인 주식들은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은행주들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테슬라가 4% 이상 하락한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 큰형님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MS, 구글, 메타 모두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구글 실적은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분기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성장, 순이익도 9% 성장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전분기 대비로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챗GPT를 채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분야에도 선두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 역시 비교적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회색 막대가 주당 순이익인데요. 전분기라 전전분기에 좋지 않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하락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껑충 뛰어 올랐어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다소 성장을 했지만 2.7% 성장했지만 역시 순이익 면에서는 좀 감소하는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메타의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광고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대비 높은 광고 수익을 보여주면서 이런 좋은 수익을 이번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메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1%나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스닥 큰형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이 박스권 하락을 전일장에 보여주면서 아직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에요. 12,0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건데요. 충분히 시장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 금융권 위기 때문에 나스닥 역시 강력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한 최근 10년간의 차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0년에 IPO 상황에서는 25불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21년 11월 달에는 221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네요. 하지만 최근에 2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97%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1불이었던 주가가 6.51불까지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를 버티지 못하고 투자했던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이렇게 은행 역시 부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미국의 시중 대형 은행들이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자산의 30빌리언을 인수를 했었어요. 어떻게든 이 은행을 살려놓아야지 금융권의 신뢰성이 올라가면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는 아직도 100빌리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마저 미국 대형은행에게 강매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실 자산들이라 이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은행들이 선뜻 인수에 나서기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자산을 사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발생이 이어지면서 은행 규제 역시 더 강화돼요. 그러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역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오늘 주가 상승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5월 3일 FOMC 회의가 있는데요. 25bp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72.1%로 나왔습니다. 어제가 70%였는데요. 약간 높아졌네요. 한 3개월 후만 되면 5%대의 높은 금리가 이제는 피본 모드로 돌아서서요. 9월 달부터는 또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고 9월 달에는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인도 행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한 9월 달까지 좀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나스닥 큰형님들의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4%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153.75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어떻게든 150불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작년 4분기에 이렇게 경험을 했듯이 정말 언제까지 또 하락할지 모르는 그런 주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를 뒤엎을 만한, 반전시킬 만한 그런 호재라든지 강력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하락세를 이용해서 향후 한 3, 4년을 최소한 보고 지금 가격은 싸니까 잘 모아가시길, 그렇게 투자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변동성이 무서운 주식이에요. 최근 한 달간의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라서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라든지 필수 소비재 영역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역시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손에는 항상 애플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회사에 출근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오피스를 쓰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주식들이 좀 상승을 보여줄 때 한 달간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이 두려우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헬스케어,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필수 소비재 주식들을 포트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 테슬라 주식이 급락이 예상될 때 좀 끊어주고요,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예상될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매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의 단기와 중기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하고 싶으시고, 미리 파악하고 싶으시고, 어느 정도 매매를 통해서 비중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급락 전에 미리 하락 시그널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주가만 유독 지금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재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고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고 일수는 상당히 짧은데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 수가, 자, 올해 1월 12일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죠.
그 가격이나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때가 그 가격이나 이전의 재고량인데요. 2,500대가 넘었을 상황이었어요. 자, 가격 인하를 하자마자 이렇게 재고가 급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그 가격 인하 전까지 재고가 올라왔다라는 건 그 가격 인하에 따른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4월 초순과 중순에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단행했던 미국 시장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Y를 3,000불씩 인하를 했었어요, 최근에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기가 텍사스의 성장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IRA 보조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델 3나 모델 Y나 경쟁 내연기관 차종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한 가성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의 미국 평균 차량 가격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 특히 IRA 세금 EV 보조금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그 어포더빌리티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테슬라 EV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EV가 더 나은지, 왜 테슬라가 더 나은지 교육이 필요한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트로이 테슬라이크나 게리 블랙이나 왜 내연기관차보다 EV가 나은지, 테슬라가 더 나은지 교육이 필요하다, 즉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3,000불, 1,000불, 500불씩 인하할 바에야 그 돈을 광고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또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일론 머스크 CEO가 덜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통합적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은 라이트 핸들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이러한 나라에 모델 SX를 기다리는 게 2.5년이나 된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도 라이트 핸들 드라이브 차량을 만들어 달라, SX를 만들어 달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게리 블랙 역시 내연기관차보다 EV가 더 나은 이유를, 그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잘 알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부 정보는 트위터 상으로 뻗어나가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좀 알려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임팩트 레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224페이지나 돼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테슬라 차량의 우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에도 수명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는요, 32만 킬로미터나 뛰더라도 88%나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12%밖에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차다,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32만 킬로미터 뛰는 일반인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택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일반인이 한 10만에서 15만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 차량을 구매하기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번 사면 평생 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테슬라의 대표적인 차별성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FSD 베타를 사용하게 되면요, 100만 마일마다 0.3일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으로서 미국 평균의 5배가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율이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특히 이 FSD 베타는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시내 주행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안정성이 높은지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오토파일럿을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더 낮아요. 100만 마일마다 0.1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테슬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좀 잘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슬라가요, 올해 3분기부터 오피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3분기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그런 분기로 지금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분기에 사이버 트럭 배송을 시작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광고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프리몬트 공장 주변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디자인을 뽐내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있고 와이퍼도 다 있는 모양으로서 디자인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제 대량 양산 체제만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한 9월 말까지는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한 차례는 충분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주가 하락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중국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4월달 중국 테슬라 차량 보험 대수를 보면 저번 주에 1,300대가
보험 등록 대수가 기록이 되면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 선이 이번 4월 달에 판매 트렌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2023년 2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2023년 1분기에 중국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주차별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주차까지 있죠. 그러니까 매 분기에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전분기 이 파란색 선보다 더 높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로컬 판매가 늘어나죠. 초반에는 이렇게 수출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 판매는 좀 적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라든지 전전분기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판매량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유럽 판매량 역시 나쁘지 않아요. 자,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전년도의 1분기에는 모델 Y가 베스트셀러 22위였습니다. 현재 기가베를린은 모델 Y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델 Y 판매량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요. 모델 Y가 유럽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을 했어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73%라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만큼 성장률을 보여준 차량이 거의 없어요. 세 자료의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나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게 토요타 야리스 크로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잘 지금 유럽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는 내연기관차를 다 통틀어서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뭐 4% 이상 하락했다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2년, 3년, 4년 좀 더 멀리 보고 테슬라가 200만 대, 300만 대, 500만 대, 1000만 대까지 판매할 때까지 좀 희망이 넘치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